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한림부동산TV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이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국민주거 안전 실현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제 서울시가 지금 폭우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네네. 원래 이제 8월 첫째 주에 부동산 정책을 이제 발표한다라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뒤로 미뤄진 이유가 이제 그런 문제로 미뤄졌는데 이 안에 이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의 반지하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것은 그 전서부터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였고요. 반지하의 주거,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이제 반지하는 사실 주거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끔 현행법도 이제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안타까운 요번에 이제 사고로 인해서 좀 더 이제 국민들의 주거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법안들이 이제 하나 추가가 좀 되었고요. 그래서 요번에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네. 대통령 공약하고 거의 다 이제 일치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속도감이 왜 이렇게 늦느냐라는 우려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요번에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디테일한 정책들이 한 3개월 단위, 네. 어떤 건 뭐 2개월 단위, 1개월 단위로 정책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규제에 대한 이제 정책이었고 윤석열 정부 쪽은 이제 완화 정책이에요. 공약에도 우리가 봤겠지만 정부는 민간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행정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었고 또 그러한 공약이 이번 부동산 정책에 이제 반영이 돼서 완화 정책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주겠다. 네. 그리고 더 디테일한 부분은 차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번에 이제 큰 맥락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공약 때도 270만 가구를 보급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도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방송이 나갔는데 270만 가구를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에 대한 거.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게 4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결국은 3기 신도시도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규제 정책으로 가다가 결국은 규제 정책 가지고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3기 신도시 그거 만들어서 주택 보급되려면 다음 정부 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셨죠. 네. 지금도 3기 신도시 보급이 됩니까, 지금? 아직 아니죠. 아직 토지 보상도 마무리가 못된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3기 신도시가 됐든 4기 신도시는 아마 해당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실현 방안으로서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시그널, 그리고 주택 공급을 하기도 하지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가격으로, 이러한 비전으로 주택 가격을 잡아가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히 담겨 있다라는 정책의 반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첫 주택 공급 부동산 잡을까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주택시장 상황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 지문도 그렇죠. 네. 아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잡을까? 아니, 부동산은 이미 시장의 흐름을 타서요. 자재 가격 올려가, 세계적인 금리 올라가, 공사 가격 올라갔죠. 대신 시장은 지금 좀 얼어붙었어요. 지금 네. 벌써 지방시장은 미분양 사태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무슨 주택정책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잡히는 겁니까?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세계적인 거시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죠? 네. 지금 슈퍼금리 0.5%씩 한꺼번에 막 0.25씩 단계별로 올라가던 게 0.5%씩 훅 올라가고 막 있죠. 올려가고 있는 이런 단계. 네. 그러면 우리가 주택 가격이 우리가 규제나 이런 정책만으로 가지고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사태와 또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주택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완화냐 규제냐에 따라서 주택 시장의 흐름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이번 두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 정책에 의해서 주택 가격을 잡는다 했는데 못 잡았어.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정책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봅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완화 정책에 상관없이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일단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0만 가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완화 정책을 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도권에 158, 지방시장에 112만,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비사업이 52만, 정비사업은 도심 내에 있습니다. 구도심에 보통. 네. 공공택지 88만, 민간자치 추진사업 130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역세권 내지는 우리 구도심에서 5,000회 배 이상은 공공주도용, 5,000제곱미터 미만은 민간주도용. 네. 근데 공공주도용 선택들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진행 중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거 발표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벌써. 정부 주도용으로 뭘 한다고 해서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 주도용으로 해서 빨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장의 흐름과 부동산 경제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것이 같이 녹아져야만 빨라지고 느려지고, 그러니까 속도의 조절의 완급은 결국 시장의 경제의 논리에 같이 편승을 해서 가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은 무엇이냐? 시장의 흐름이 숨통이 좀 막혀 있으면 그것을 좀 뚫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너무 팽배해 있으면 이것을 좀 수급을 조절해가 좀 공급을 줄여주는 역할. 이런 정도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민간 주도용으로 하느냐, 정부 주도용으로 하느냐, 이것이 관건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탄력적인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고 미리 대응을 좀 해주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만드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결국은 시장의 흐름보다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의 규제 정책을 막 펼쳐나갈 때 네.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빨리 뭔가를 좀 완화 정책이나 아니면 수급 조절을 좀 해주는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일관적인 규제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맥경화가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완화 정책과 상관없이 세계적인 거시기경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갑자기 이게 급냉이 되면 그럼 그때 영끌이족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지금 문재인 정부 전에 주택 가격보다 2배 상승한 가격으로 모기지를 사용해가지고 주택을 구입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멘붕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공급이 답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270만 원 여기 윤석열 정부 때 보급 다 못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보급이 안 되는지는.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이제 규제 정책에 의해서 특히 구도심권, 서울 시내나 경기도권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흐름을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수요자들의 어떤 선택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았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완화해 주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보급을 해주고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50%, 60%, 70% 뭐 이선이에요. 용적률을 완화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1:1 재건축도 있었어요. 1:1 재개발도. 세대수가 늘어나는 재건축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줘서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그 안에서 민간임대, 공공임대 이것을 인센티브로 주고 또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임대사업도 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가고 또 수요자들의 폭도 넓혀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대수의 270만 가구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비사업, 아까 재개발, 재건축, 공공택지도 지금 3기든 4기든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공택지의 용적률이나 아니면 일반 택지개발지구 할 때에 쓰던 용적률보다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콤팩트하게 해서 이 부분에서 세대수를 늘리고 그 안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받아서 다시 우리 수요자들한테 환원해 주겠다. 뭘로? 가격으로. 네. 이러한 이제 정책의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 윤석열 정부의 5년 동안에 이렇게 20만, 28만, 30만, 30만, 32만 이렇게 해서
민간 자체 추진을 130만 정도 하고 정비 사업은 52만, 공공택지 88만 이렇게 해 가겠다라는 것이 발표의 골자고요. 네.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5가지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선호도 높은 도심의 내 집 마련. 선호도 높은 도심이라는 게 결국 강남 아니었습니까? 이 화근이 된 게 이제 강남 재개발 재건축이 화근이었단 말이에요. 강남 집값 잡는다고 하다가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서울 도심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를 해줘서 네. 빨리 정상화돼서 주택 보급을 늘려주겠다. 교통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 GTX, 뭐 B라인, C라인, 기타 등등 연장해서 해주겠다.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 지금 서울시 신통기, 신속통합기획하고 5년 걸리던 걸 2년으로 해주겠다. 그렇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청년 원가 역세권, 뭐 아까 용적률 인센티브 많이 주고 거기서 얻어지는 걸 가지고 민간 임대는 90%, 네. 공공 임대는 70%, 뭐 어떤 건 50%까지 또 공급 가격을 낮춰서 하겠다. 토지 임대부 주택 제도 개선이 나왔어요. 토지 임대부라는 게 토지는 정부나 민간인이 가지고 있고 지상권만 가지고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가가 원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상권, 즉 건축 비용을 가지고 환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이번에 하겠다. 그다음에 소득 3만 불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을 확보하겠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일들이 많았었죠. 층간소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주차 편의. 우리가 민간인이 분양하는 주택들은요. 한 가구당 보통 1.5대에서 2대의 주차장을 일부러 만들어주려고도 해요. 이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죠. 주차장을 많이 팔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편의 시설을 잘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주택의 어떤 가치를 높여서 분양가도 높이 받으면서 생활 환경도 개선을 해주고. 그게 이제 우리 민간인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경제 원리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게 네. 5가지의 원칙이었고요.